자, 트래블 데일리 11월 19일 화요일. 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일매일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루프트 한자 그룹의 소식입니다. 저희가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없으면 아니면 뭐 단독적으로 항공사 소식은 잘 탑뉴스로 잘 안 꼽는데, 이건 뭐 상용 고객 관련한 좀 얘기라서 저희가 탑뉴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 그룹이 상용 고객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개편했습니다. 자, 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사 등급 회원 프로그램을 간편화해서 보다 쉽고 투명한 적립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종류가 저도 몰랐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뭐 프리퀀트 트래블러, 뭐 세나터, 그다음에 혼서클 등급이 이렇게 있나 봐요. 예, 저도 생소해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등급을 보다 쉽게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 있죠. 뭐 대한항공에 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승급이 쉽게 되게끔 적립하는 방법이랑 어떤 효율성도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충성 고객은 보다 큰 혜택을 받게 되고요. 장기 상용 고객인 프리퀀트 트래블러와 세나터 등급 회원의 경우 향후 평생 등급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상황은 저희가 핵심만 좀 뽑아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등급 마일리지를 포인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또한 기존과 같이 모든 스타일 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의 등급 마일리지를 포인트로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와 같이 상용 고객은 뭐 루프트한자 계열의 항공사들이 있죠. 이 항공사들을 이용해서만 혼서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혼서클 회원의 경우 이전과는 달리 이코노미 클래스와 프리미어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편 이용 시에도 혼서클 등급 달성 또는 유지를 위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2021년부터입니다. 자, 향후 장기 상용 고객에게 프리퀀트 트래블러와 세나터 등급을 종신 부여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등급이 높으면 종신으로 그냥 되는군요. 화끈합니다. 예, 루프트한자. 자, 등급 기준은 오스트리아 항공,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스위스항공 및 마일즈앤모어 협력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적립한 포인트의 합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은 루프트한자 항공의 이 상용 그 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안 하신 분들은요. 우리 에이전트나 뭐 우리 기업 단체에서도요. 자, 마일즈앤모어의 보너스 프로그램은 변경 없이 유지되고요. 기존과 같이 보너스 마일리지는 항공편 이용 및 렌트카, 호텔,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피네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항공 마일리지를 오로지 항공 탈 때만 이용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은 쓸 기회가 없으니까 피네어가 모험적이고 대표적인데, 마일리지를 일반 백화점에서도 쓸 수 있도록 포인트화 시키는 거죠. 예, 유럽의 항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죠. 대한항공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죠. 점점 이런 추세로 바뀌는 게 아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아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죠. 장소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광진흥협의회가 34번째를 맞습니다. 오는 12월 19일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립니다. 최근 어두운 한일 관광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어떤 내용이 오갈지 다른 해와는 다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일관광진흥협의회는 한일 정부 및 지자체, 업계 간 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6년 도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매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죠. 이번 행사에서는요, 한국 측에서 한 70여 명, 일본 측에서 50여 명 정도 참석을 한다 하고요. 참가 기관의 의제 발표, 양국 합의문 체결, 의견 교환,
기조 강연 등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측에서는요, 문체부 관광정책국, 그 다음에 뭐 국제관광과,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일본 측에서는 뭐 JNTO 국제관광과, 뭐 그다음에 자타죠, 일본 여행업협회 등에서 아마 한국을 찾아서 뭐 행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참석을 원하실 경우는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요, 관광공사 담당자에게 보내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트래블랠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나 카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째 LCC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요? 그야말로 LCC의 천국, 난립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이 강원이 오는 22일부터 양양과 제주 구간을 본격 운항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운항 증명을 획득을 했죠. 올해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세계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운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예약 시스템도 이미 오픈이 다 돼 있다고 하고요. 양양 제주간 구간을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한 예약 센터를 20일 오픈한다고 합니다. 제주 노선 취향 기념해서 뭐 가격 관련 프로모션가가 많이 나왔고요. 항공기 보니까 보잉 737-800 정도 항공기 한 대 보유하고 있고요. 12월 16일 2호기 2호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타이완, 까오슝, 태국 방콕 등 국제선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국의 항공산업 자체가 LCC가 인구 대비 굉장히 많죠. 뭐 양양에 강원도권 내에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에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투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방문해서 성금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유인태 모두 투어 사장이 직접 방문을 했고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유니세프에 기금을 전달하고 있죠. 모두 투어가 지난 9월에 모두 투어 여행 박람회 전속 모델 김수연 씨가 그 촬영 의상, 그 경매, 굉장히 경매 치열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뒷소문,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투와 우리 그 부회장님에게 들었는데, 뭐 경매 그때 막 서로 그 경매품 살려고 아주 경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김수현 씨가 뭐 좀 스타하긴 했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익금이 마련이 됐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 이번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인태 모두투어 사장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유인태 모두투어 사장은 기금 전달식에서요. 올해로 17년째 유니세프와 인연을 맺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서 매우 뜻깊다.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이게 훈훈한 소식은 연말에 들려오는데 뭐 이런 일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달 12월입니다. 국제선 유료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12월 국제선 유료할증료는 기준이 되는 지난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죠. 배럴당 가격이 떨어져서요. 12월 발권은 3단계 적용, 최고 49,200원, 최저 37,700원으로 내려가고요. 국제선도 3단계로 떨어져서 4,400원으로 이렇게 12월은 유료할증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훈훈한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사실 소식 자체로는 가벼운 소식인데 내용이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라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행 박사죠. NHN 여행 박사. 공식명은 NHN인데 저희가 NHN 여행 박사인데 저희가 편의상 여행 박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여행 박사가 장애인 휠체어 여행 정보를 담은 힐링 투어 제주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2018년 펴낸 힐링 투어 제주 가이드북은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행 박사 직원이 직접 현지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생생한 정보를 담았고요. 제주 여행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행기 이용 방법, 렌트카 이용 방법, 시티 투어 버스 이용 방법, 지역별 추천 코스,
그리고 장애인 객실이 있는 호텔 등을 알고 있으면 좋을 very free 여행 팁, 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직접,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행 박사 직원이 직접 나서서 직접 뭐 현장 경험을 해서 담은 내용이니까 내용상의 충실함은 뭐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행 박사에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이 투입이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행 약자에 속하지요.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제주 여행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또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대상 지역은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모진 여행사죠. 인바운드. 특히 그 DMZ랑 그 저기 비무장지대 쪽 그쪽 그 여행 전문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안보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NLL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코스모진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10월 후부터 최근까지 NLL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집계했는데요. 1일 평균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기존 뭐 DMZ 쪽이 뭐 돼지열병 때문에 관광을 못해서기도 하겠지만, NLL이 또 새로운 인바운드 명소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괜찮지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가 확보돼 있다는 점이 대체 관광지로 주목을 받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끄는 상품 한번 볼게요. 민간인 통제서를 넘어선 NNL 조망과 함께 광화 평화전망대, 김포 함상공원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뭐 강화 평화전망대는 뭐 북한 주민들 생활상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국인한테도 관심이 높은 지역이죠. 아무튼 뭐 인바운드 쪽에서도 향후 그 안보 관광, 뭐 DMZ라든지 NNL 쪽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코스모진이 강하지만 경쟁력이 있지만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좀 나올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통일 세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광 산업도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컨텐츠와 그다음에 누군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뭐 기존의 서울 쪽만 몰려온 뭐 서울, 부산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우리 그 한반도만이 갖고 있는, 예, 오로지 지구상에서 한반도만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은 또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11월 19일자 오늘 소식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